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6.13 지방선거 특집 토론, 이제는 정책선거 진행을 맡은 김도승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선거전만큼 유권자들의 선택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각 후보, 정당의 정책 검증을 통한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오늘 토론에서는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주요 정당들의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고 비교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이렇게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전에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민들께서 국민의당의 돌풍을,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제3당으로서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아쉽게도 분당이 되어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 지지율을 보고 있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작동되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방선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바른미래당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각 정당의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과 청년 정책인데요. 최근 우리나라 각종 일자리 지표가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률은 60% 초반에 머물러 있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일자리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이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정도를 표명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또 작년도 예산 24조 원, 또 금년 추경 4조 원 했습니다마는 고용 지표는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도 4.5%, 17년 동안 최악의 경우고 청년 실업률 11.6%, 체감 실업률 24%, 그리고 실업자도 125만 7천 명, 아마 역대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또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하게 단축시키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급진적으로 추진한 이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줄여야 될 공무원은 증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자리는 대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은 60만 명의 근로자가 줄었습니다만은 그 중소기업에서는 380만 명의 근로자가 늘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노동의 유연성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사회 안전망을 확실히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고 노동개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고졸 취업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청년 실업도 해소하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일자리 문제하고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고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실, 옥탑방, 또 이 고시원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어업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각종 분야에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만 우리의 농업과 어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농업이 주 기반인 전남은 각 정당의 농업 정책이 궁금합니다. 농업 정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전남의 농업과 어업이 이 대한민국 정책을 위반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은 농도이고 또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의 53%, 양식은 71%를 차지할 정도로 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우선 정부가 너무나 농업이나 어업에 대해서 홀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7.2% 증액했습니다만은 농업과 어업의 예산은 0.4%밖에 증액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는 감액된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3%입니다. 세 끼 중에서 두 끼는 수입해서 먹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식량 무기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입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는 지금 쌀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을 정도로 식량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의 농산물은 이제 품질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은 친환경 농산물을 저는 보약 산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이제는 농산물만 가지고 생산할 게 아니라 융복합 시대에 맞춰서 농산물을 가지고 화장품이나 의약품을 만드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이제 생산만 할 것 아니라 가공, 수출, 또 체험 이렇게 해서 6차 산업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수산물도 지금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곳이 한국입니다. 1인당 58kg입니다.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이제 수산업은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과 수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 정당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남은 재정 자립도가 20%, 전국 평균 34%,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또 노인의 비율이 21%,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노인 고령화도 전국 제1위입니다. 저는 이 노인과 농업의 문제가 지금 가장 국가로부터 홀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이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농업과 노인이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 산업이고 노인 실버 산업은 이후 일본에서도 연간 800조 원의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 한국은 60조밖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한국의 블루 오션입니다. 도서, 해안선, 갯벌, 아주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또 따뜻한 기후, 맛있는 음식 이것을 극대화한다면 저는 앞으로 미래의 한국의 블루 오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가장 불리한 것이 이 도로, 철도망 같은 SOC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을 제고해서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정당이 독식을 한 것은 절대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이 이 지역민들로부터 관심과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맞출 수 있도록 지역민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입니다. 국토 면적의 12%밖에 안 되면서도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도 300명 중에서 수도권이 120명,
그리고 영남이 65명, 호남은 2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는 60년 전에 2천만이었던 것이 지금 5천만이 2배 반이 늘었습니다만은 수도권은 6배가 늘었습니다. 영남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충청권도 300만에서 500만으로 200만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호남만 509만에서 502만으로 지금까지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도도 2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실시가 지금 23년째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교육자치나 자치경찰대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서 반쪽 지방자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지금 개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에 관련된 조항은 달랑 2개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겠다, 지방의회를 둔다, 이 2개뿐이 없습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입니다. 일본은 55대 45입니다. 이렇게 국세 중앙 집권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지역의 균형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헌을 추진할 때 이런 지방 분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지방 자치 입법, 자치 재정, 자치 행정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은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남의 관광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관광객 증대 방안과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남의 22개 시군에 돌면서 시장 군수님들이 추진하는 시정 목표, 군정 목표를 다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문화가 22개 시군 중에서 16시군이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관광이 14개 시군, 또 융복합이 13개 시군, 그리고 생태가 10개 시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전남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전남의 문화 인프라는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전시장,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불리합니다. 이제 육상 관광에서 해양 레저 관광으로, 그리고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좀 이제 이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에는 전통 사찰이 95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가 28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예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우리 전남은 섬이 많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유배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스토리텔링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분야별 각 정당의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 정당의 공약과 정책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대 정당의 가장 좋은 공약과 정책을 꼽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의 정당에 대한 평가도 무방합니다. 주시죠.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물관리 일원화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물관리. 물은 우리는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쓰고 있고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물은 우리나라에서 관리가 우리나라 5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댐, 수량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수질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농업용수는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고, 발전용수는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 원천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물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예산, 과잉 투자 이래가지고 감사원 감사 결과 1년에 한 4조 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5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이 물관리 법안, 그리고 30여 개의 이 법안을 통합해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각 정당별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의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은 풍부한 자연 경관 그리고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고 특히 접근성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론됐던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남해안 고속철도 그리고 익산에서 여수까지 전라선 직선화 그리고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이런 것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사무는 국가 사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기초연금이라든지 영유아 보육 같은 사업비도 지자체가 30%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맞다고 보고요. 지방교육세율도 지난 10년 동안 내국세의 19.2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향 조정돼야 되고 2천여 개의 많은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에 맞지 않은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해서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 펀드를 하다 보면 가용재원이 지자체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없애고 포괄보조금 사업 제도로 변환해서 국고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한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것은 절대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정당 그리고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중도 개혁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른미래당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십시오.